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앱. 네,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새롭게 발표한 2020년 노인 실태 조사를 함께 보실 건데요. 보도 자료의 제목 한번 보세요. 새로운 노인층의 등장, 달라지는 노인 세대. 자,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야, 이 노인분들 진짜 많이 바뀌었네. 내가 알던 노인의 이미지가 아닌데 라는 생각들이 여러분들도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 함께 보시면서 미래의 노인은 어떤 모습일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먼저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노인들의 소득은 증가하고 있을까요? 감소하고 있을까요? 자, 근데 자료를 보시게 되면 노인들의 개인 소득이 계속해서 향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연간 1,558만 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벌어 들이신다고 해요. 그렇다면은 이 소득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자, 보면은 맨 좌측에 파란색이 근로소득인데요.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2008년만 하더라도 6.5%인데 지금은 24.1%. 일하는 노인들이 그렇게 늘어났다는 거고요. 그 옆에 있는 빨간색 사업소득도 늘었고 맨 우측에 있는 사적연금소득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노인들의 경제적인 자립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중간에 있는 보라색 보세요. 저게 사적 이전 소득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요. 가족이나 친척들이 용돈으로 줬던 돈이에요. 그게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쪼그라들었죠. 자, 2006년에 한국경제 기사예요. 가족에 손 벌리는 사람 들었다. 사적 이전 소득 증가세. 자, 그 기간 동안에 노인분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독립이 됐다라는 점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자, 그리고 노인분들의 재산상을 보자면은 노인 가구의 무려 96.6%가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다 가지고 계신 거죠. 반면에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은 7.8%만 보유를 하고 있어요. 액수 차이도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분들의 재산의 상당 부분은 역시나 부동산으로 많이 자산 쏠림 현상이 있다는 부분 여전합니다. 그리고 27.1%는 부채를 갖고 계신데 1,892만 원 정도라고 해요. 자,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보시게 되면은 저 파란색이 65세 이상 전체고요. 주황색은 65세에서 69세. 비교적 젊은 노인분들이신데 자,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젊은 노인분들은 무려 절반가량 55%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65세에서 69세면 젊은 거잖아요. 요즘으로 치면은. 근데도 절반가량은 일을 안 하시고 계시는군요. 꽤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가 봐요. 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초고령 사회로 굉장히 급속하게 진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층들에게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국가적인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노인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으실 때까지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이에요. 노인분들이 그렇다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직종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농업, 단순 노무직, 서비스 근로자, 고위 임직원 관리자. 자, 보시게 되면 이거 흥미롭더라고요. 2008년만 하더라도 맨 좌측에 있는 파란색 농업. 야, 60%가 농업에서 소득을 벌어 들이셨는데 그 비율이 지금은 13%예요. 3분의 1도 되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분들이 돈을 버신다? 농촌에서 농사 짓는구나 이런 게 이미지가 떠올랐잖아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 거의 없어졌다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 노무지, 경비라든지 아니면 뭐 청소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노인들의 일자리도 많이 바뀐 거죠. 자, 그리고 맨 우측에 있는 고위 임직원 관리자도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을 하실 때 주 5일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았고요. 평균적으로는 150만 원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다라고 월 평균 벌어들이고 있다라고 하신 분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일을 하는 이유 역시나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라고 대답한 비율이 제일 높았고요. 이 비율이 높았던 분들은 아무래도 농촌의 노인분들, 독거 노인분들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 일한다는 비율 높았어요. 역시나 고학력, 고소득의 경우에는 생계비 마련이 아니라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 기여를 하기 위한 이런 이유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퀴즈예요. 노인분들은 과거에 비해서 더 건강하다고 느끼실까요? 건강하지 않다라고 느끼실까요? 그 대답에 대한 통계 설문조사도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맨 위쪽에 있는 게 나쁨인데
나쁘다라는 비율이 예전에 비해서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요즘 노인분들은 나 건강한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독립됐고 일도 하시고 몸도 건강하다라고 느끼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통계도 상당히 재밌었어요.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예전에는 자식들이 부모님들 당연히 모시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지배적이었는데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12%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주 형태의 변화를 보시게 되면 위쪽에 회색이 자녀와 동거를 하고 있다는 비율인데 20%밖에 되지 않고요. 노인 부부라든지 독거 노인의 비율을 합치게 되면 그게 거의 80%예요. 자녀와 떨어져 사는 노인들이 거의 80%, 자녀가 없거나 떨어져 있는 그 노인들이 80%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자료도 흥미로운데요. 자녀와 친구 중 노인들이 더 연락을 자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파란색을 보시게 되면 자녀와 연락한다라고 응답을 한 비율이고요. 주황색은 친한 친구, 이웃과 연락을 한다는 건데 이 비율이 2020년에 역전이 됐어요. 요즘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보다는 친구, 이웃과 더욱더 연락을 많이 한다는 거죠. 어찌 보자면은 관계가 좀 서구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느낌도 저는 많이 들고 있거든요. 자, 그럼 다시 자료로 돌아와서요. 현재 노인분들이 생각하는 노인의 연령 기준은 몇 세가 적당하다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지금 그대로 65세, 아니면 70세, 80세, 100세? 자, 대답하신 비율을 볼게요. 저 주황색을 보시게 되면 70에서 74세를 노인으로 정해야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제일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의외였던 것이 2020년 아래쪽 보시게 되면은 저게 69세 이하를 노인으로 정해야 된다라고 응답하신 건데 그 비율 역시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저는 의외였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앞으로 통계자료, 부양부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앞으로는 생산 가능 인구 100명, 젊은 사람 100명이 미래 노인 102명을 부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보다 부양할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65세를 노인으로 정했을 때의 이야기이고요. 65세부터는 부양 대상으로 인정을 했을 때의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재 65세 아까 보셨지만 일하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부양 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요. 미래 65세는 훨씬 더 그 상황이 달라져 있겠죠. 노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이런 조사도 있었어요. 노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 웰다잉이란 무엇일까? 뭐라고 많이 대답을 하셨냐면은 96.6%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 90.5%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없는 죽음, 89%는 스스로 정리하는 임종.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은 예전과는 다르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죽음의 짐을 떠맡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래도 여전히 86.9%는 가족과 함께 임종을 맞이하는 것이 좋은 죽음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생각이 달라지고 있죠. 또 노인의 85.6%는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반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는 안락사라든지 조력 자살에 대한 논의들도 상당히 많이 이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런 논의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자, 현재 사망자가 한국에서 1년에 30만 명 정도 나오는데 앞으로는 48, 63, 74 확실하게 2배 이상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죽음에 관한 논의뿐만이 아니라 죽음에 관련된 다양한 비즈니스들도 생겨날 거거든요. 일본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묘지 견학 사전 상담회가 개최되고요. 묘지 상속 유언 간병 등 관련 업무를 한자리에 모은 이벤트도 개최가 되고요. 유언 작성에 관한 법무사나 행정사가 여는 종활 세미나, 이거 종말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업묘지나 산골장을 하루에 돌아볼 수 있는 버스 투어가 열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노란색만 보시게 되면은 마치 신나는 이벤트 같지만 이게 다 스스로 준비하는 죽음에 관한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의 죽음은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다리는 죽음이었어요. 주변의 사람들, 친척들이 해주는 거니까, 가족들이. 근데 앞으로의 죽음은 스스로 준비하는 죽음으로서 그 패러다임이 상당히 바뀐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내용은 제가 죽음의 미래라고 쫙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거 제가 강추 드릴게요.
저는 이거 준비하고 와, 이 자료 참 좋은데 생각했는데 조회수가 높지는 않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노인들이 생각하는 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크게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 상태 만족도도 높아지고 경제 상태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어요. 그 다른 자료들도 그렇게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OECD 가입국 중에서 노인 빈곤율도 높으니까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도 이 설문 자료에서는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 살펴봤고요. 정말로 제목대로 새로운 노인층의 등장, 달라지는 노인 세대, 맞는 것 같죠? 제가 어릴 적에 생각한 노인들은 이런 모습들이었어요. 전원일기에서나 볼 수 있었던 농촌에서 농사 짓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들. 그런데 이러한 노인들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많이 사라지고 있죠. 지금의 노인분들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예전과 달리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고 계시다는 거, 자녀들한테 의존을 좀 덜 하고 계시죠. 그리고 장수 시대를 맞이하고 계시는데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생계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이 느끼시기에 과거보다는 내가 건강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자녀와 독립되어서 사회적인 관계가 다각화되고 있다. 이거는 관계가 꽤나 서구적인 관계와 많이 닮아가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에 부담 주지 않고 스스로 준비하는 죽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이런 한마디로 젊고 독립적인 노인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65세 이상이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이란 표현을 쓰지만 이분들이 정말 노인이 맞는지도 잘 모르기는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서 이러한 새로운 노인의 시대, 앞으로 어떠한 준비가 필요할지, 어떠한 비즈니스가 필요하고 어떠한 교육이 필요할지 여러분들도 다양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기를 바라면서 내용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